자, 가봅시다. 제가 첫 시간에 말에 힘이 없었습니까? 목소리에 힘이 없었나요?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안 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으면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책 21페이지를 보는 겁니다. 21페이지 제2절, 부동산학의 연구 범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구 범위. 연구 범위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고, 연구 대상하고 연구 분야 나왔습니다. 연구 분야는 했습니까? 그래요. 연구 분야 했고, 이제 연구 대상으로 가는 겁니다. 연구 분야.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는데요? 그게 연구 대상이고 연구 분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연구 분야하고 연구 대상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연구 분야라고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고 연구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학자들이죠. 그냥 통일해서 쓰지. 어느 분들은 연구 대상, 어느 분들은 연구 분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뭘 연구할까? 부동산학은 뭘 연구할까요?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부동산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면 부동산학은 부동산 자체를 연구하는 게 아니죠. 토지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학이 아니라 지질학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자체를 연구하는 것은 건축공학 이런 거예요. 건축학이지. 그것은 부동산학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은 뭘 연구하냐면 부동산을 연구하는데 부동산하고 인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야. 근데 부동산과 인간의 관계가 뭡니까? 부동산 활동이야. 따라서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뭐가 연구 대상이냐면 두 가지가 연구 대상이에요. 하나는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 그게 부동산 현상. 부동산을 그냥 유심히 보고 있었더니 규칙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 그것을 부동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공부할 거야. 그럼 부동산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게 토지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집가구 현상이라고 해요. 집가구 현상 공부할 거거든요, 우리. 얘는 지금까지 시험을 한 3번인가 출제했거든요. 집가구 현상에 관해서 24회 때도 출제했습니다. 이걸 부동산 현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 늘 변동합니까? 그렇죠. 경기 변동 현상이라고 해요. 경기 변동 현상. 이거 공부할 거란 말이지. 변동 현상.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토지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투기적 현상도 발생할 수 있어요.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부동산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공부하냐면 부동산 활동을 공부할 거야.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부동산 활동은 뭐였던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위. 그게 부동산 활동이었습니다. 인간이 있고 부동산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위. 이걸 부동산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개를 연구할 건데 부동산 현상은 이걸로 끝이야. 그냥 끝이고 굳이 따져보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의 차이점을 하나 볼 수 있어요. 부동산 현상은 부동산 활동하고 뭐가 다르냐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객체는 부동산입니다.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주체와 객체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근데 부동산 현상은 그 자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주체가 없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이야. 그것도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거고 일단 이 두 개를 공부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부동산 활동에 대해서 좀 볼 거야. 그러면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공부할 건데 부동산 활동이 뭐냐? 개념은 정의됐습니다. 그냥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그게 부동산 활동이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누구냐?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 객체가 있을 겁니다. 객체가 대상이야. 주체는 인간인가요? 인간이지. 객체는요? 부동산인가요? 부동산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현상은 주체가 없는 거죠. 부동산 현상은 그 차이가 있을 거고 이제 이번에는 부동산 활동의 분류 나눠본다는 소리입니다. 분류는 여러 가지 구분 기준이 있는데 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책을 보고 제가 간단히 정리할 거예요. 자, 책 봅니다. 자, 책은 몇 페이지로 가냐면 그러면 우리 25페이지 가면 부동산 활동이 나왔습니다. 25페이지 하단부에 부동산 활동이 나왔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개의에서 정의, 관리적 측면에서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넘어갔더니 내용과 목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체 나왔습니다. 주체,
사적 주체, 공적 주체, 제3섹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뭐예요? 인간이죠. 인간인데 그 인간을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와 제3섹터로 나눠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사적 주체는 우리가, 여러분이, 제가 부동산 활동을 했다. 그걸 사적 주체라고 합니다. 공적 주체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그런 것들이 공적 주체입니다. 자, 뭘 기억하시냐면 사적 주체에다 하나를 포함시킵니다. 개인 나오고 그 다음에 기업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 옆에다가 조합을 포함시키기 바랍니다. 조합. 재건축 조합 들어보셨죠? 그 재건축 조합은 사적 주체입니다. 조합을 공적 주체라고 해서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사적 주체는 추구하는 목적이 사익일 겁니다. 사익. 여러분이 부동산 활동했다. 그러면 사익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사익을 추구할 겁니다. 공적 주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사 등이 공적 주체인데 이 공적 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추구할 겁니다.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적 주체는 사익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공적 주체는 공익을 추구한다.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3섹터 나왔습니다. 제3섹터를 복합주체, 제3개발업자, 공사 합동주체 이렇게 표현하고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하는 겁니다. 자, 제3섹터가 추구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공사익의 조화. 쓰지 않아도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예. 대답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활동 2대 요소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내려가서 양가로 2번 부동산 활동의 분류 나왔습니까? 소유활동, 거래활동,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및 행정활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유활동이 뭐고 거래활동이 뭐고 부동산 정책 및 행정활동이 뭐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10회 이전에 나왔던 거야. 그러면 소유활동은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활동, 소유활동입니다. 거래활동은 사고 파는 활동이에요. 사고 파는 거 관련된 거. 그럼 거래활동은 취득, 처분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애우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소유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거. 소유활동.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하는 행위. 그것을 소유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합니까? 이용하잖아요. 그냥 부동산 보면서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잖아요. 이용한다. 이용한다는 소리는 남에게 빌려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빌려줬다. 이용하는 거죠. 거기다 건물 지었다.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소유활동이라고 그래요. 소유활동. 개발했습니다. 소유활동이잖아.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행위를 했다. 그게 소유활동이라고. 또 토지에다 건물 지었다. 거래활동입니까? 소유활동입니까? 소유활동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 다음에 거래활동은 사고 파는 거잖아요. 내가 부동산 하나 취득했다. 거래활동. 처분했다. 거래활동. 중개도 거래활동. 평가도 거래활동.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앞으로 정책이란 말 나오면 국가가 부동산 활동을 하는 것. 그것을 정책이라고 그래요. 못 사는 사람들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대요.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 보조를 해줬답니다. 그게 정부가 부동산 활동하는 거야. 그것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해요. 정책을 행정활동이라고 그래요. 국가가 하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하잖아요. 행정관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행위를 행정활동이라고 하고 그 행정활동을 뭐라고 한다? 정책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학습에 일반활동과 전문활동이 있습니다. 전문활동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전문활동에서. 공인중개사가 활동했다? 전문활동. 감정평가사가 활동했다? 전문활동. 그런데 그냥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아니라 내 땅에다가 건물 지었다. 그것은 무슨 활동? 일반활동. 그렇게 나눌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밑에요. 3번 활동 주체에 따른 부동산 활동. 정부 부분의 활동. 정부가 부동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 공적 주체에 의한 활동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공적 주체. 자, 그러면 애우는 게 아니라 정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걸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정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토지에다가 여러분 마음대로 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정부가 규제를 하거든요.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활동 중에서 규제 활동이 나오는 거야. 규제. 그 다음에요. 정부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토지에다 건물에다 재산세 부과하는 거죠. 과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는 가끔씩 저소득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보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국가가 관리하겠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라고 그래. 부산시청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유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부산시청이 하겠지. 공적주체가 하겠지. 그러니까 국가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그것을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고 이 정부 부분의 부동산 활동을 굳이 나누면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활동, 뭐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는 규제 활동, 그 다음에 보조주는 보조금을 주는 보조 활동, 그 다음에 관리 활동 이런 걸 한다는 소리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희박하고 그냥 그런 거 한다. 자, 넘어갑니다. 넘어갔더니 정부가 아니란 사적 주체 활동이 나왔습니다. 사적 주체 활동, 개인이, 기업이, 가게가, 조합이 부동산 활동을 한다. 그게 사적 부분의 부동산 활동입니다. 부동산 활동 중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이고 가장 중추적인 활동입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표준산업 분류체계에 따른 분류 나왔죠. 거기 24회 때 출제됐는데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외울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전문협회 활동 나왔습니까? 전문협회 활동은 공인중개사 협회가, 감정평가사 협회가, 권리분석사 협회가, 공인중개사 협회가 활동했다. 감정평가사가 협회가 활동했다. 그게 전문협회 활동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협회는 무슨 활동을 할까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시키고 무엇을 홍보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협회, 공인중개사 제도를 홍보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협회 활동입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부동산 활동의 속성 나왔습니다. 속성의 의미, 속에 들어있는 성질, 그게 속성이야. 속에 들어있는 성질. 그럼 부동산 활동의 속성은 부동산 활동의 속에 들어가 있는 성질, 특성, 속성, 본질적 가치 이렇게 표현해요. 이제 그것은 좀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4번 부동산 활동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에서 분류, 주체, 개념, 속성 나왔는데 가장 중요한 게 속성. 속성은 제 생각에는 충분히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속성. 속에 있는 뜻이야. 근데 10개 나오거든. 10개.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10개 나와. 1번하고 10번만 저는 기억해. 나머지 것은 기억 못하겠어. 1번은 과학성과 기술성. 10번은 복합 개념이에요. 그런데요. 10개 나오는데 제가 잘하든 못하든 이걸로 밥 먹고 살아요. 근데 컨디션이 좋으면 10개 다 나오고 컨디션이 나쁘면 7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은 밥 먹고 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10개를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할 필요 없고 부동산의 결혼 전부를 다 공부하고 나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해돼.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거기 부동산 활동의 속성, 그게 이제 부동산 활동의 특성, 속에 있는 성질 이런 거거든. 1번 과학성과 기술성 나왔습니다. 부동산학은 뭘 추구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해내는 학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리는 이론 측면이고 과학성.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은 실무 측면에서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도 과학성에 입각해서 기술성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사회성, 공공 및 사익성이네. 부동산 활동의 주체 중에서 사적 주체는 뭘 추구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익성. 공적 주체는 사회성과 공공성을 추구한다고 그랬죠. 그 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의 속뜻에는 개인이 하면 사익성을 추구할 것이고 공적 주체가 하면 사회성, 공공성을 추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문성. 누가 하면 전문성이 요구돼요? 전문협회. 자, 그 다음에 윤리성 나오고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중개활동을 할 때 윤리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걸 윤리성이라고 그래. 자, 넘어가 봅니다. 넘어갔더니 30페이지에 대인활동과 대물활동 나왔습니다. 22회 때 이게 출제됐어. 지금 여러분하고 제가 공부하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22회 때 출제됐는데 22회 때는 박스를 줘요. 박스를 주고 부동산 활동의 속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 묶인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 5번 대인활동과 대물활동 이걸 틀리게 줬거든요. 부동산 활동의 주체는 뭡니까? 주체는 인간, 객체는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슨 활동이요? 대물활동이야. 대물활동. 그 다음에 인간 간의 인간의 관계요. 또 그래서 무슨 활동? 대인활동 그래요. 22회 때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렇게 부동산 활동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물활동이지
대인 활동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O다 X다. X다. X. 자, 7번 가봅니다. 7번. 임장활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임장활동은 현장활동입니다. 현장에 가보는 겁니다. 그것을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돼서 의뢰인이 오면 의뢰인이 전셋집 하나 보러 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하나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의뢰인이 가서 보자고 그래요. 가서 갑니다. 그것은 무슨 활동?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없어요. 탁상에서 할 수 없다고. 반드시 나가봐야 돼. 그게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야. 왜? 부동산이 못 움직이니까 가봐야 되지. 그것을 임장활동, 현장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하고 지금 하는 걸 애워야 될 것 같습니까? 이해해야 돼. 속으로는 애워야 될 것 같은데 그 말 하지 지금. 근데 밖으로는 이해해야 된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민법으로 말하면 비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진이. 자, 8번. 배려의 장기성입니다. 부동산의 특성 중에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히 마모되지 않고 존재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을 살까 말까 고민할 때 그거 사놓으면 주변이 개발될까? 이런 거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현재의 상태만 생각하는 겁니까? 앞으로를 생각하는 건가? 앞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은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것을 배려의 장기성 이렇게 해요. 배려의 장기성. 배려가 고려, 생각 이런 뜻이야. 생각을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9번, 10번은 그냥 생략하고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갔더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영원히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 안 나오는 것은 아니고 초창기 때는 몇 번 나왔는데 그 이후로 15회 이후로는 나온 적도 없으니까 일단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갔더니 부동산 감각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기 부동산학의 기초 이론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거 37페이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출제되니까 자, 여기서부터 공부합니다. 38페이지 갔더니 부동산의 개념 나왔네요. 자, 그동안 1시간 동안 우리 배웠던 거 제가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거, 네, 추순자가 아니다.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거, 추순자가 아니다. 자, 그거 기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분야, 투금 개정, 투자, 금융, 개발, 정책.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따라해요. 근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못 따라하거든. 그래요? 처음 오신 분들도 따라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만 60점 맞아. 그렇지 않으면 60점 못 맞아. 60점 못 맞아. 그러니까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돼. 그리고 그 다음에 왜 집에 가서 공부하려고 하세요? 집에 가서는 노는 거예요. 공부는 여기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수업 목표는 제 입이 좀 고생하자. 내 입이 좀 고생해서 여러분의 고생을 좀 줄여드리자. 계속 반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하루 수업이 끝나거나 목이 아파 죽겠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말할까 할 정도로 목이 아파 죽겠어. 예? 불쌍해 죽겠어요. 새벽밥 먹고 왔어. 새벽 4시 일어나서 4시 일어나서 밥 좀 먹고 또 털레털레 와가지고 또 4시간 놓칠까봐 뛰어서 겨우 KTX 타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부산역에 내려서 어묵 하나 사먹고 그냥 자, 이제 가볼게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공부를 편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투금 개정 하시라고 그냥 투금 개정. 그 다음에 추순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하든가 말든가 여러분 알아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의 의미. 부동산이 무엇입니까? 이게 부동산의 개념이야. 부동산의 개념.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부동산입니까? 그게 부동산의 개념이야. 그러면 왜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하냐면 이거 공부하는 실익이 있어요. 실익 딱 한 번 출제했는데요. 왜 우리는 이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해야 되냐면 부동산학이 연구하는 건 뭡니까? 예, 그래요. 그겁니다. 부동산학이 연구한 것은 부동산 활동이야. 그럼 우리는 부동산 활동을 공부할 거야. 그런데요. A라는 게 있어. 이 A라는 게 만약에 부동산이 된다고 합시다. 너 부동산이야?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A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활동이지. 부활이 된다는 거. 부활. 그러면 얘는 부동산학에서 연구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부동산학이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A라는 게 부동산이 되면 A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이고, 그러면 A를 연구를 해야 되겠네. 맞잖아요. 그런데요, A가 부동산이 아니래요. 아니면 A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이 아니겠네. 그럼 부동산학에서 A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따라서 어떤 게 나오면 이게 부동산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게 부동산학에서 연구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한다는 소리예요. 부동산학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실익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거야. 그럼 A가 부동산이 되면 A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자동차가 부동산이 되면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 활동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한다. 자동차를 연구하는 것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부동산학의 개념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실익은 부동산 활동의 범위를 확정시키는 거야. 범위 확정에 있다. 자, 됐습니다. 여기 부동산의 개념은요,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해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냐면 이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요, 이 부동산을 세 가지 측면에서 짬뽕시킨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이란 말은 하나 이상의 두 개, 하나 이상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을 복합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있으면 개별이라고 그래요. 개별. 그래요? 부동산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개별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이 두 개 있다. 그럼 무슨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합은 두 개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개념이 두 개 이상이 있다는 소리예요. 개념이 두 개 이상을 짬뽕시킨 것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킨 것 그래요. 체계화시킨 부동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지금 여기까지는. 이를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한번 참아보십시오. 좀 있으면 이해될 겁니다.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민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학적 개념, 부동산학적 개념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이 부동산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학에서 부동산의 개념을 공부한다는 소리는 결국은 뭘 공부한다는 소리냐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 이걸 공부합니다, 이 소리예요. 법률적 개념이 있어요. 법률적 개념. 민법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만 말해요. 근데 부동산학 개론 강사들에게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보면 복합 개념을 말하는 거야. 왜? 부동산학에서는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뭐라 했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 헤쳐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는데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세 개를 짬뽕시킨 거라고 했어. 자, 첫 번째가요. 법률적 개념 또는 법적 개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란 말 나와요. 이 말의 의미, 법에서는 부동산을, 법률적으로는 부동산을 어떻게 개념 정의합니까? 그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야.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다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 하나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말 나와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 우리 책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나왔어요.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나오고 가로 열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을 기억할 것. 협의의 부동산을 기억하지 말고. 왜? 시험은 한 번도 협의의 부동산은 나온 적이 없어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으로 계속 출제하고 있어. 그러면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질문,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야. 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여기가 우리나라 법체계가 있어. 그러면 이게 법체계면 우리나라 전부의 법이야. 그러면 이 법 테두리 전부를 다 고려하면 매우 넓은 의미야. 근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이 법 체계 중에서 일부만, 그게 좁은 의미거든. 그러니까 법들이 이렇게 있다는 소리,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법인데 여기에 민법이라는 게 있어. 민법. 민법에서 정의한 부동산의 개념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민법은 법 체계 전부 중에서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잖아요. 민법만 보면. 이 법 체계 전부를 보면 넓은 의미, 민법만 보면 좁은 의미. 따라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 그래.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민법상 부동산하고 똑같은 말이야. 우리 법 체계 전부 중에서 어떤 법을 보더라도 부동산이 무엇이라고 개념 정의한 것은 딱 민법밖에 없어요. 그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을 법에서 말했기 때문에 법률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법 체계 전부가 아니라 매우 좁은 민법에서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그래.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다 똑같은 말.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라 했는데, 민법 99조 1항을 보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개념 정의했어요. 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민법상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표현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민법상 부동산이 뭔데요? 그러면 토지 및 그 정착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협의의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 및 그 정착물. 똑같은 표현이요. 네 개가 똑같은 표현. 뭐하고 뭐. 좁은 의미의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 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하나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착물의 개념을 기본 기초 입문 과정에서 정착물을 저하고 안 했거든요. 정착물은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는 것을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토지나 건물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토지에 붙어 있습니까? 건물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죠. 붙어 있는 것은 껌이야, 껌.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는 거야. 우리 사람을 움직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니야. 이 정착물은 움직이지 못하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게 정착물이야. 그러니까 정착물을 대표하는 게 건물이거든요. 건물이 정착물이야. 그러면 질문.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맞잖아요.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야. 그런데 정착물 대표하는 게 건물이라고. 건물은 주택도 건물이야. 그래서 우리 시험은 주택이 민법상 부동산이냐고 물어봤어요. 우리 시험에서. 주택은 민법상 부동산입니까? 예. 맞잖아요. 그런데 안 배웠다고 그래.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다고. 주택이 건물이지 뭐요. 주택이지? 상가도 나왔어. 상가. 그다음에 공장도 나왔어. 저에게 출제하면 학교라고 해볼 거예요. 학교. 교도소 막 내볼 거예요. 그럼 학교하고 교도소는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이 될 수도 있죠. 7번 방으로 가면 같은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것들이 건물이야. 그러면 주택, 상가, 공장, 건물 이게 정착물이고 얘들은 민법상 부동산이라는 소리야. 자, 그래요. 그런데요. 이 토지하고 건물을 여러분 이제 알 거란 말이에요. 토지하고 건물은 이게 누구 것이라고 알려. 그것을 공시한다고 그래. 공시. 그럼 누구 것을 알릴 때 토지하고 건물은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들은 다 등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공시를 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공시 수단을 가지는 거야. 수단? 좋다. 그런데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이외에 다른 부동산이 나타나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 자, 이거 봅시다. 여기가 우리 지금 법 체계거든. 그러면 여기 A라는 법률이 있고 B라는 법률, C라는 법률, D라는 법률이 있어요. 민법에서 말하던 A라는 법률, B, C, D에서 말하던 법에서 부동산이라고 말했으면 그것은 법률적 개념이야. 무슨 말 했죠? 그런데 민법에서만 유일하게 부동산이 뭐라고 개념 정의했어요. 그것을 민법상 부동산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민법 아니고 공장 및 강업재단 저당법, 수산업법 이런 법률이 있어요. 그런 법률을 봤더니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닌데 다른 법률에서 민법 위의 법률에서 예를 들어서 수산업법이라든지 자동차 등록법이라든지 이런 법률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자동차도 부동산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법률에서 자동차를 뭘로 보는 거야? 부동산처럼 보는 거죠. 그러한 부동산이 나타나. 그러한 부동산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준부동산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하고 민법 위의 다른 법률에서 말하는
준부동산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 됐죠? 그러면 좁은 의미의 부동산만 보면 민법상 부동산인데 민법 위에 다른 법률에서 말하는 부동산도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니까 두 개를 더하면 넓은 의미가 된다고. 그러니까 법 체계 전부를 넓게 보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도 있고 민법 위에 다른 법률에서 얘를 부동산처럼 취급합시다 이런 것도 있다는 소리야. 그 두 개를 포함하면 무슨 개념이 된다? 넓은 개념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나와. 그러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뭘 더하냐면 다른 부동산, 민법에서 말은 아닌 다른 부동산을 더한 거라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 플러스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취급합시다. 이런 부동산이 있다고. 그것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준부동산.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본질이 부동산이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토지도 아니고 정착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춘다면 너희들도 부동산처럼 취급해주겠다.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해요. 얘를 의제부동산, 간주부동산이다 이렇게 불러. 의미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넓은 의미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거 미쳤다. 내가 잘못 쳤다. 실수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나오는데, 넓은 의미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 뭘 다는 거예요? 그렇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준부동산을 이렇게 더한 겁니다. 이렇게. 넓은 의미의 부동산, 얘도 민법상 부동산 하면 안 되지. 왜 이러나?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오늘 실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보상을 하겠습니다. 수업을 2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보상 안 받는다고? 그럼 받을 사람만 남으세요. 받을 사람만 남으신 분들은 제가 어젯밤에 심기를 봤습니다. 심기. 시험에 출제할 거. 심기 봤습니다. 그걸 오늘 제시할 거야. 예? 자, 정리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좁은 의미하고 넓은 의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 법 체계 전부를 따져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만을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되셨죠? 그래요? 그러면 준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하는 겁니까? 넓은 의미의 부동산? 넓은 의미의 부동산. 준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준부동산이 무엇인가를 봅시다. 준부동산이 무엇인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준부동산이 무엇인가 시험에 안 나와요. 준부동산이 되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준부동산이 되려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인 토지하고 건물처럼 공시해야 돼. 그래서 공시수단을 갖춰야 돼. 수단? 공시수단은 등기도 있을 것이고 등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 수단으로 공시하면 그게 준부동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부동산이 되는 것들은 공장재단이라는 게 있고 재단은 재산의 단체, 그 다음에 강업재단이라는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톤 이상의 선박도 있고 항공기도 있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도 있고 여러분은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어업권도 있어요. 어업권도 있고 강업권도 있어요. 어업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권리, 강업권은 강물을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이러한 것들이 각각의 법률에서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추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습니다. 이런 거야. 그러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취급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토지하고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얘들도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처럼 취급하려면 얘들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 썼다. 이 말은 저당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의 대상이 된다. 자동차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거든요. 배도 마찬가지고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선박도 마찬가지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담보로 잡히고 돈 빌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토지하고 건물이 그 자체가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가 되면 토지하고 건물을 주로 중개할 거야. 그러면 여기 공장재단, 강업재단, 준부동산도 토지하고 건물처럼 취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의 대상이 되는 거야. 중개의 대상.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준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오다 X다. X. 중개 대상입니다. 준부동산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오다 X다. X. 저당권의 대상 객체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 평가하고 건물도 평가거든요. 그러면 토지도 평가하고 건물도 평가하면 얘들도 자체적으로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평가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거의 완벽하게 되는 거야. 준부동산은 이 정도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준부동산은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될까 안 될까? 되지. 우리 부동산에서 말하는 부동산이 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지금 우리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하는 거라고.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10몇 회 때인가? 지금 19회 때인가요? 19회 때인가 이런 지문이 나와요. OX 하시기 바랍니다. 어업권은 그런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어업권은 민법상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올까 X일까? 오요, 오. X라고 하지 마, 성질나요. 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아닌데 너희들이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 토지와 건물처럼 등기 등록을 해준다면 너희들도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하고 건물처럼 취급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업권 너는 토지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란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셨죠? 그래서 준부동산을 한단 말이에요. 자, 됐습니다. 이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야. 그러면 토지라든지 정착물이라든지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설기가, 어업권, 강업권 얘들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출제하면 옳은 말 틀린 말? 옳은 말이 된다고. 옳은 말. 준부동산도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고. 되셨죠?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등기 등록 수단을 갖춘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오.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 한다. 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법률적 개념은 이제 끝났고 두 번째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갑니다.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토지하고 건물을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무엇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지금 의미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산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산이 많다. 그 다음에 토지는 자본이 된다. 토지는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생산 요소다. 생산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중학교로 돌아가서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3대 생산 요소 이야기해 볼까요? 3대 생산 요소. 토지, 노동, 자본. 토지, 노동, 자본. 그럼 토지가 우리 지금 토지하고 있는 거.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있는 거죠. 토지가 뭐예요? 생산 요소고 생산재다. 이것을 소비재라고도 표현해요. 소비재. 여기다가 최종이란 말을 또 써. 토지는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갖는다. 부동산은 최종 소비재의 성격을 갖는다. 최종 빼버리고 소비재의 성격을 갖는다. 옳은 말입니다. 토지가 소비재가 될 수 있거든. 이 생산재는 어떤 물건을 만들어낼 때 바탕이 되는 게 생산재, 생산요소고, 소비재는 최종적으로 수요자가 먹어버린 거, 소비해버린 거. 그것을 소비재라고 그래요. 그럼 토지도 먹어버립니까? 지금 우리 토지하고 있거든.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물이거든. 토지 건물. 그러면 토지를 먹어버립니까? 건물을 먹어버리는 겁니까? 먹어버린 거죠. 그럼 건물을 먹어버린다. 여러분들 건물 다 먹고 온 거야. 건물에서 살고 있으면 건물을 먹어버린 거야. 그럼 토지를 어떻게 먹습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가 되면서도 소비재가 돼. 소비재가 됐다. 토지가 소비재가 됐다는 소리는 토지를 먹어버린 게 아니라 국립공원이 토지죠. 국립공원이.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해운대 백사장이 토지죠.
거기서 놀고 왔습니다. 그것을 토지를 소비하고 왔다라고 표현을 해. 그러면 토지가 국립공원으로 이용되고 공원으로 이용되고 해운대 백사장이고 그 다음에 어떤 공원으로 이용되고 유원지로 이용되면 그러면 그 토지는 무슨 성격을 갖는 거야? 소비재의 성격을 갖는 거라고.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토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자산, 자본, 생산재, 소비재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또 하나는 토지는 사고 파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재화다, 상품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 5가지로 표현되면 그러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된다. 따라서 토지는 자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생산 요소라고 말할 수도 있고 소비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재화 및 상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되셨죠? 자, 이런 지문이 나왔답니다. 토지는 소비재 생산 요소이지만 상품으로는 볼 수 없다. 5대 X다. X. 그게 22회 때 시험 문제예요. 22회 때는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5대 X다. X. 생산재이면서 소비재가 되는 겁니다. 네. 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개가 나오면 토지의 개념인데, 부동산의 개념인데 무슨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다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적 개념입니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기술적은 물리적이란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물리적이란 뜻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가 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하고 물리적하고 똑같은 말인데 물리적, 기술적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토지를 기술적으로 본다는 소리는 토지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하자는 소리입니다. 토지는 자연이거든요. 자연. 그 다음에 토지는 공간덩어리라고 해. 토지는 특정한 장소를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토지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환경이요. 이렇게 4개로 표현하면 토지를 기술적 내지는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것은 무슨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그래요. 자,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출제하는데요. 그러면 이 틀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틀에서. 이제 출제 패턴은 최근에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초창기에 이 부동산의 개념이 나오면 초창기 때는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구별하는 문제. 어떻게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냐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런 것들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거다.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걸 짬뽕 시켜놓고 이게 무슨 개념인가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산, 자본, 자연, 생산 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다? X다. 자연은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 기술적 개념이니까. 그렇게 초창기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법률적 개념만 계속 물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경제적 개념을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경제적 개념에서는 여기 이제 자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기술하고 자본에 대해서 기술하고 생산 요소에 대해서 기술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 약간 기술이 나왔어요. 책에 보면.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제적 개념에서 그냥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여기까지만 한 거야. 근데요. 여기 기술적 개념도 어떻게 되냐면 공간에 대해서 이 공간 자체로만 한 2-3번 출제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해서만 한 2-3번 출제하고 환경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자연에서 출제했다, 공간에서 출제했다, 위치에서 출제했다. 그러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대요. 다음은 공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틀린 거. 그러면 공간에 대해서만 출제한 거고 부동산의 개념에서 출제하는 거고 나머지 거 다 필요 없고 공간에서만 출제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한 번도 자산에 대해서 생산 요소에 대해서 소비재, 재화에 대해서 단독 문제를 출제한 적이 없어요. 느낌은 곧 자산에 대해서 한 문제를 단독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은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옳은 것 틀린 것은 그러면 나머지 거 다 안 물어보고 그냥 자산만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그동안 공간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다 물어봤으니까 지금 이해됩니까? 그렇게 출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법률적 개념에서 단독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면 이 정착물이요. 정착물은 정착물 자체만 가지고도 몇 번 단독 문제 출제했어요. 그냥 필요 없어요. 다음은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그러면 정착물에 관한 설명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은 부동산의 개념을 물어본 거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의 개념에서 출제되려면 이렇게 큰 틀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정착물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자산을 물어보든지
아니면 공간을 물어보든지 이렇게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산은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직 성숙도가 낮아. 아직 나올 확률이 좀 희박하고 정착물하고 공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올 확률은 매우 높아.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큰 틀에서 공부했다면 정착물하고 공간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큰 틀에서 속이는 방법, 여러분에게 속이는 방법 몇 가지 제시하고 정착물 공간으로 갑니다. 자, OX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시. 눈을 크게 뜨시기 바라요.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하여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OX 마시면 돼, 그냥. XX.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해됩니까? 다시.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래요? 자,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더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하는데 이는 법률적 개념이다. 오. 되셨습니까? 그래요?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 세 개를 짬뽕시킨 거, 체계화시킨 부동산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X. 복합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선생님 그 말이 그 말 갖고 막 미칠 것 같다.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합부동산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나열된 대로 하면 돼. 나열된 대로.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시켰다. 그 말이 나와야만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야. 그러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짬뽕시킨 부동산, 체계화시킨 부동산을 뭐라고 하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말하는 부동산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우리가 공부할 부동산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고, 민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은 뭔만? 토지하고 그 정착물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 선생님한테 부동산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하고 그 정착물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부동산학적으로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개론생한테 배우십시오. 그럴 거란 말이지. 민법 선생님은. 지금 이해됐습니까? 예, 됐어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해봅니다. 토지 정착물, 그 다음에 공장재단, 강업재단 등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오, 토지, 정착물, 공장재단, 강업재단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잖아요. 되셨죠? 그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의 개념은 됐습니다. 개념은. 근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오면서 비교 대상이 나와. 비교 대상이. 우리 책에도 비교 대상에서 보충 설명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핵심적이 나왔습니다. 39페이지 갑니다. 여러분하고 저는 지금 뭘 했냐면 38페이지에 가운데쯤에 있는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 동그라미 1번 기술적 개념 가로 열고 물리적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정리한 게 39페이지 상단에 있는 겁니다. 부동산 나오면서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 나왔습니까? 그래요. 그건 지금 한 거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 나왔습니다. 가운데쯤에 음형 처리돼서 핵심 정의 나왔습니까? 그렇지. 얘는 뭐 핵심 정리까지는 아닌데 구별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구별할 겁니다. 3번 구분 이 세 가지를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옵니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었는데 그게 복합 부동산입니다. 또 하나는 복합 건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비교할 겁니다. 근데 복합 건물은 그렇게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 자체는. 자, 공통점은, 이 세 개의 공통점은 뭡니까? 복합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복합이란 말이 들어가면 2개 이상이거든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여기 썼으니까 쓸 필요 없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짬뽕시킨 거. 그게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은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거.
부동산이 두 개 이상 있는 것을 복합부동산이라고 그래. 자, 이렇게 토지가 있습니다. 토지 하나만 있습니다. 이건 무슨 부동산? 개별 부동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개별 부동산입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민법으로 보면 부동산 몇 개? 두 개. 토지라는 부동산, 건물이라는 부동산 두 개입니다. 그래요? 근데요, 우리나라는 토지, 건물 두 개의 부동산입니다. 네. 서구 사회에서, 미국에서는 토지만 부동산이야. 토지만 부동산입니다. 얘만 부동산이다. 그럼 미국은 부동산 몇 개? 하나. 우리나라는 부동산 몇 개? 두 개. 그럼 법적으로는 부동산이 좀 두 개죠?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부동산 이용할 때, 토지를 이용하고 부동산 이용하는 측면에서 이 건물 이용할 때 토지를 밟지 않고는 건물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인데 토지하고 건물을 하나로 보는 개념이 있어요. 하나로. 이 부동산을 이용할 때, 평가할 때, 거래할 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거래하는 경우는 드물고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거래해요. 같이. 그래서 법적으로는 두 개의 부동산인데 마치 하나처럼 취급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무슨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다시요. 여기 지금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개의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 그런데 감정평가하거나 이용하거나 그 다음에 거래할 때 토지하고 건물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두 개를 하나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무슨 부동산이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용활동에서 토지 플러스 건물을 하나의 부동산으로 본다.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복합부동산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부동산 이용할 때 사용하는 용어야. 그러니까 법에서는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은 없다 이 소리입니다. 되셨죠? 그럼 복합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인가? 법률적 개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소리죠. 부동산 활동 측면의 개념이야. 부동산 활동, 부동산을 이용하고 평가하고 이럴 때 활동 측면의 개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복합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인가? 아니다. 복합부동산은 무슨 개념이에요? 부동산 활동 측면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법에서는 복합부동산이라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이고요. 복합건물은 하나의 건물인데 두 개 이상의 용도. 하나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건물인데 근데 이게 두 개 이상의 용도로 이용 중이다. 그걸 복합건물이라고 그래요. 복합건물의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복합건물인가요? 예, 됐습니다. 이제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한 시기는 이제 지났어요. 중요한 시기는 지나고 나중에 이제 심학습 가면 이제 이 복합건물을 평가할 때 구분평가한다 이런 말 나와. 구분평가. 얘는 또 일괄평가한다 그런 말 나와. 이제 그게 심학습이고 이것 자체가 시험에 나오면 우리한테 좋은 거고 좀 더 깊은 내용이 나오면 얘는 이제 구분평가, 일괄평가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시면 됐습니다. 거기 우리 책 39페이지에 상단에 음영 처리된 부분 바로 밑에 2번 복합분산 나오죠. 그 복합분산 끝나는 부분에 감정평가시는 일괄평가한다 그런 말 나오죠. 자, 그런 말이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복합분산은 옆에다 여러분들은 그것만 쓰면 돼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부동산 활동 측면의 개념이다. 그렇다고 일괄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 옆에 OX 문제로 갑시다. OX 문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한다. 오다 X다. X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개념의 부동산을 짬뽕시킨 거고 토지하고 건물을 결합된 상태는 무슨 부동산이고 복합 부동산이고 자, 그렇게 출제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책을 잠깐 보면요. 우리 책을 잠깐 봅니다. 책을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저처럼
여기 칠판에 써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39페이지 하단부에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연, 공간, 위치, 환경 나오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씩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자연 나왔다. 이 말은 토지는 자연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자연 나오면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거야. 거기에 자연은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토지는 못 만들어낸다 그 말이야. 그럼 뭐요? 부증성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토지를 자연으로 보면 못 만들기 때문에 개발이 우선시 돼야 되겠습니까? 보존이 우선시 돼야 돼. 보존이 우선시 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여기. 보존이 우선시 된다. 개발보다는 보존이 우선시 된다. 그 다음에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면 수요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공급이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못 따라온다. 그럼 수요 공급 논리가 작동한다, 작동하지 않는다? 작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 다음에 못 만들기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이 매우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토지는. 자, 그런 것들이 자연으로서의 부동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40페이지 쭉 설명해 놨잖아요. 40페이지 동그라미 3번 토지가 자연물이라는 관점에서 나타나는 파생 가지로서 부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말 나왔나요?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논리가 그대로 작동할까, 작동하지 않을까? 작동하지 않는다. 뭐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간 나왔습니다. 또 공간을 쭉 설명했잖아.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버리냐면 공간의 설명이 44페이지까지 공간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 개념이 단독물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44페이지 가면 위치 나왔죠. 위치는 45페이지 갔더니 절대적 위치하고 상대적 위치 나오고 접근성 나오고 이런 말 나와요. 그러면서 위치를 46페이지 상단까지 설명해 놨어요. 역시 예전에 과거에 단독문제 나왔던 겁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46페이지 가면 환경 나왔습니다. 환경 나왔는데 46페이지 환경을 쭉 설명해 놨어요. 그것도 역시 단독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칠판에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표현했지만 책은 자연에 대해서 설명하고 공간, 위치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 설명한 부분이 단독문제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47페이지 갔더니 경제적 개념 부동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나왔습니다. 자산을 쭉 설명했습니다. 넘어가면 뭐 나올까? 자본 나오겠네. 자본. 그래서 49페이지 갔더니 자본 나오고 생산 요소 나오고 소비재 나오고 상품 나왔죠? 상품 옆에다 뭐라고 쓸래요? 재화. 생산 요소 옆에다 뭐라고 쓸래요? 생산재. 그러면 자본하고 생산 요소하고 소비재 상품을 봐봐요. 한 줄 내지 두 줄로 끝나버렸죠? 그럼 얘가 단독 문제 나올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경제적 개념에서 단독 문제 나온다면 뭐가 나올 수 있다? 자산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책 50페이지를 가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이 쭉 나왔습니다.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접으시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 뭘 더한 겁니까? 준부동산을 더한 겁니까? 그렇지. 맞잖아요.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하고 넓은 의미의 부동산을 나눠볼 수 있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그 다음에 이런 좁은 의미의 부동산에다가 뭘 더하면 준부동산을 더하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다. 지금까지 말한 게 무슨 부동산?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 그러면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것은 토지, 그 다음에 정착물, 그 다음에 준부동산. 근데 준부동산 시험에 나올 일이 없고 토지도 나올 일이 없고 정착물이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토지는 뭐예요? 땅이 토지잖아요. 그럼 정착물은 뭐냐 이 말이죠. 정착물은 모르니까 정착물 자체가 단독문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50페이지 가면 토지 나오고 정착물 나왔죠. 정착물을 쭉 설명해놨어. 51페이지도 정착물 설명해놓고 자 어디까지 52페이지까지 정착물을 쭉 설명해놨습니다. 그럼 정착물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준부동산이지. 그래서 53페이지에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공장재단, 강업재단 쭉 설명해놨습니다. 읽고 싶으면 읽고 읽고 싶지 않으면 읽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54페이지 가면 동산과의 구분 나왔습니다. 54페이지 부동산과 동산의 구분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러면서 핵심 정리에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나왔습니까? 얘는 부동산의 개론에서 핵심 정리 전혀 아닙니다. 이건 핵심 정리 아니에요. 민법에서는 약간 중요성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핵심 정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거기 법률적 측면 나오죠. 법률적 측면에서 공신력이 있다, 뭐 취득시효, 무주물의 소유 이런 거 나오죠. 그게 민법에서 중요하고
여기 핵심 정리라고 나왔는데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부동산의 결혼에서는 핵심 정리가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얘는 볼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우리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 쉬었다가 정착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공간에 대해서 할 거란 말이에요. 10분 쉬었다 이어서 합니다.